자, 갑니다.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요.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제발 인덕션 쓰세요. 실패 없는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리려고 해요. 안녕하세요. 한샘 리하우스 남서울점의 박상호 실장입니다. 오늘은 부엌 리모델링에 대한 두 번째 편을 들고 왔는데요. 이 주방에 들어가는 기기와 주방 시공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부엌 구조나 소재에 대해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. 자, 갑니다.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요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먼저 이 4대 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, 주방에는 많은 기기가 들어가잖아요. 그중 주방 4대 기기라고 불리는 쿡탑, 후드, 싱크볼, 수저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데요. 오늘 이 4대 기기 고르시는 데에 실패 없는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, 쿡탑 원포인트 레슨. 인덕션을 써라.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말고 제발 인덕션 쓰세요.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쿡탑 형태는 가스 쿡탑인데, 직접 가열 방식으로 사용 용기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화재나 화상 또 이제 일산화탄소 노출에 대한 위험으로 최근에는 전기 쿡탑으로 바꾸는 추세예요. 전기 쿡탑은 크게 하이라이트와 인덕션으로 나뉘는데요. 하이라이트를 인덕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 두 가지는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. 이 하이라이트는 직접 가열 방식으로 그릇 사용에 제한이 없으나 이 상판이 가열되어서 화상의 위험이 있고 이 불필요한 열 손실이 많아서 사용 전력에 비해 끓는 게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인덕션은 이 전자유도 가열 방식으로 냄비 자체만을 발열시켜 이 상판이 뜨거워지지 않아서 화상의 위험이 훨씬 덜합니다. 현존하는 가열 방식 중 화력이 가장 높으면서 열 효율 역시 가장 높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. 다만 인덕션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일 수 있겠네요. 이 두 개를 쉽게 구분하는 방식은 이 가열했을 때 이 상판이 빨갛게 달아오른다면 하이라이트이고,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인덕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, 인덕션은 끓는 게 느려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10중 8구 하이라이트를 인덕션과 혼동하신 경우일 거예요. 인덕션은 오히려 가스 쿡탑보다도 끓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. 이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하나의 쿡탑 위에 인덕션과 하이라이트를 혼합해서 나오는 제품도 있으니 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은 부엌에 꼭 필요한 후드인데요. 후드 원포인트 레슨 전문가를 불러라. 괜히 유튜브 보시고 혼자 결정하시잖아요. 그런 분들은 이미 우리 집에 맞는 후드를 찾기에는 물 건너갔다고 보셔야 돼요. 주방 조리 시에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중국발 미세먼지보다 훨씬 심하다고 해요. 특히 기름진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유증기가 후두암 그리고 폐암 발병률을 치명적으로 높인다고 하니 요리하실 때 후드는 꼭 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. 후드는 이 디자인에 따라 크게 빌트인 후드, 침니 후드, 아일랜드 후드로 나뉘는데요. 후드 모터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 빨아들이는 면이 클수록 성능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시고, 이 후드 설치 시 이 자바라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수록 또는 이제 자바라가 너무 꺾일수록 후드 성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 점을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는 아일랜드 주방이 유행하면서 이 자바라 없이 이 탄소 필터를 장착하여 이 내부적으로 순환하는 모델도 많이 사용됩니다. 다음은 싱크볼인데요. 세 번째, 싱크볼 원포인트 레슨. 사각 싱크볼을 써라.
이 싱크볼 하나로 싱크대의 이제 전체적인 인상이 세련되게 바뀌거든요. 일반 싱크볼에 비해 이 용량까지 넉넉하니까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. 이제 최근 이제 사각 싱크볼을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이 크게 늘었어요. 이 크기가 크면서 디자인도 예쁘고 저희도 많이 추천해 드리는 편인데, 특히 이 한샘에서는 기존 스테인리스의 최대 단점인 스크래치 및 부식 현상을 보완한 이 엠보 가공된 싱크볼과 세라믹으로 코팅된 싱크볼을 사용하는데요. 이 두 가지 가공법은 이 표면 경도를 향상시켜 이 스크래치 및 녹 발생 현상을 줄여주고, 항균 기능이 있어 이 세균 감소율이 99.8%에 달한다고 합니다. 추가로 이 사각 싱크볼을 선택하셨다면 주의하셔야 될 점들이 있는데, 일반적인 부엌 하부장의 깊이는 이제 60cm인데 이 사각 싱크볼은 이제 수전을 싱크볼 자체가 아닌 이 대리석에 타공을 하게 돼요. 이 때문에 이 하부장 깊이는 65cm 이상 확보되어야 안전하고요. 4대 기기 중 마지막 수전입니다. 네 번째, 수전 원포인트 레슨. 저렴하게 사서 자주 교체하신다는 생각 버려라. 돈 조금 더 주더라도 이 튼튼하고 견고한 제품을 고르세요. 독일이나 이태리 수입제도 좋고요. 보통 이제 부엌의 평균 교체 주기가 10년인데 이 저렴한 제품으로 시공했을 때 가장 후회하는 기기가 수전이라고 하는데요. 한샘에서는 이 수입 수전의 경도 및 디자인에 못지않게 이 국내에서 생산하여 단가를 낮춘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저희가 현장에 다녀보면 간혹 벽수전 형태로 된 곳이 있더라고요. 벽수전은 입수전처럼 하부장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벽에 직부형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헤드 인출이 불가능해서 불편해요. 입수전에 비해 좀 청소도 어렵고요. 따라서 가능하면 수도 내림 공사 후 입수전 형태로 바꾸시는 걸 추천합니다. 지금까지 부엌 리모델링에 대해 요소별로 설명해 드렸는데요. 전체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부엌만 리모델링 받았을 때 고려하셔야 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 고객님들 만나보면 보통 부엌 리모델링을 계획하실 때 이제 상하부장과 상판까지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, 이 부엌 벽면은 대부분 타일로 되어 있잖아요. 타일 상태가 좋고 동일한 구조로 시공된다면 타일 시공을 생략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타일도 세월이 흐르면서 변색되고 때가 끼다 보니 부엌 장만 교체했을 때 오히려 타일 부분의 때가 더 부각되거든요. 그래서 부엌 리모델링 시 타일 시공은 필수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타일 시공은 가능하면 덧방을 권해드려요. 그 이유가 이제 보통 아파트 구조상 부엌은 외벽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, 외벽은 이 단열재가 들어가다 보니 보통 석고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, 이 석고보드는 잘 부서지는 성질이 있어서 이 타일을 떼어내면 목공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덧방 시공을 하면 공간이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면당 약 1cm 정도 추가되는 거라 체감하시기는 어렵다고 봅니다. 그리고 최근 대면형 주방이 트렌드가 되면서 기존 기역자 주방에서 구조를 아예 바꾸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은데, 이 경우는 이 바닥재가 다 깔려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. 부엌장이 들어가 있는 공간은 이 마루나 장판이 안 깔려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바닥재가 깔려 있는지 여부는 이제 하단에 보시면 걸레바지라고 그거를 열어보시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경우는 이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공사 신고를 해야 하는데, 이제 엘리베이터 보양이나 엘리베이터 사용료, 징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. 부엌은 일반적으로 이틀이면 끝나는 공사지만 이 아파트에 따라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보양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.
이 경우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시겠죠? 지금까지 두 편에 걸쳐 부엌 단품 공사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. 나름대로 이제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기준으로 최대한 세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.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부엌은 설계에 따라 이 디자인이 천차만별로 바뀌실 수 있고 또 각종 설비로 인한 오설계에 따른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니만큼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셔서 마음고생 없는 리모델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은 이 댓글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남소울 대리점의 박상호 실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